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13장 중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그죠? mg. 그러니까 중력을 안 받는 물체는 지구상에 없다가 되는 건데, 그 mg보다 더 본질적인 형태의 중력을 뉴턴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책에서는 만유인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일단 이제 만유인력이란 표현보다는 중력이 이제 보편적으로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뉴턴이 찾아낸 그 중력에 관한 법칙을 먼저 얘기를 하면, 뉴턴이 찾아낸 것은 두 입자 사이의 힘으로써 중력을 찾아낸 거예요. 질량을 갖고 있는 크기가 없는 두 질점, 입자 사이의 중력을 이제 이렇게 수식화한 거고요. 그것을 뭐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찾아낸 게 아니고, 사과가 떨어진다 하는 거죠. 떨어지는 사과의 현상을 지구가 당겨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원래 사과의 본성이 공기보다 무거우면 떨어지는 본성이 있다. 아니면 연기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올라가는 본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뉴턴은 운동 법칙에 입각을 해서 사과가 떨어진다, 아래로 가속이 된다. 그럼 아래쪽으로 가속을 시키는 R자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힘에 관한 개념을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아래로 가속이 되니까 지구가 당긴다, 사과를 당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 주위를 도는 달에 대해서도 달이 날아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원을 그리면서 잘 돌고 있는데, 뺑뺑 돌면서 그 원운동에 대해서 가속도가 0이 아니고 R자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당기는 힘이 있어야 원운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달이 날아가지도 않고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은 뭔가가 당기는데 지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당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과도 지구가 당기기 때문, 달도 지구가 당기기 때문에 원궤도를 그린다. 이 경우에는 원궤도를 그리는 거고, 사과의 경우는 떨어지는 거고, 둘의 차이는 있지만 지구가 당긴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뉴턴이 일단 질량만 있고 크기가 없는,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점들의 두 점 사이에,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에 대한 식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M1이 있고 M2가 있을 때 둘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중력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E가 E를 당기는, M2가 M1을 당기는 중력은, 힘은 그 방향이, 이게 벡터인데 방향은 둘을 잇는 직선하고 나란한 방향이다. 그래서 요 방향으로, 요 방향이죠. 요 방향으로 당기는 방향이다. 그러면 E는 E를 당기고 1도 E를 당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용 반작용을 생각하면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은 서로 직선상에서 끌어당기는 방향이 되는데, 크기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크기는 그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더라. M1하고 M2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가 R. 그러니까 이제 크기가 없으니까 점이죠, 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하는 거고, 그 비례 상수를 G라. 그래서 중력 상수 G를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크기는 이렇게 되고, 방향은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 직선 방향으로 당긴다, 인력이다. 그렇게 표시한 거죠. 그리고 중력 상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측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알려진 값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10의 마이너스 11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작아요. 평소에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물하고의 중력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관찰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칠판하고 나하고의 중력이 있는데, 이 교탁하고의 중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는 매우 어렵다. 중력 상수가 작아서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어쨌건 작지만 어쨌건 이러한 형태의 두 질점 사이에 중력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질량이 매우 커지면, 지구 질량 매우 크죠,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당기는 중력은 무시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기하고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하나의 벡터식으로 써보자 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1이 받는 2에 의해서 1이 받는 힘, 요거는 크기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알캐럿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알캐럿은 직선 방향으로 E가 E를 당기는 끌어당기는 직선 방향으로 향하는 단위 벡터입니다. 예. 뭐 X, Y, IJ 캐럿을 배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어려운데 어쨌건 그냥 단위 벡터니까 R 방향이 단위 벡터네. 그래서 힘이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식으로 표시하려면 힘 F의 크기, 그 다음에 F의 방향, 단위 벡터 그렇게 기술한다.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E를 당기는 힘. 그죠? 요거는 작용 반작용에서 마이너스 F가 되고 마이너스 R 캐럿 방향이 된다. 그렇게 벡터식으로 쓴 겁니다. 근데 일반 물리에서는 이러한 벡터식 표현은 거의 안 쓰고요. 크기하고 방향 따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게 두 입자 사이에는 이렇게 공식으로 간단하게 뭐 간단하진 않지만 어쨌건 명백하게 공식으로 표현을 했죠. 근데 이제 입자들이 많이 있는 물체 있죠. 크기가 있는 물체들, 강체. 그런 경우에는 이 물체들 사이의 중력은 매우 어려워져요. 이제 중첩 원리도 있고 해서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은 실제 계산은 거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구하고의 관계를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다행인 것은 지구의 모양이 공 모양, 거의 공 모양이고 뉴턴이 이런 공 모양에 의한 중력까지는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껍질 정리라고도 하는데 중력의 껍질 정리. 요거는 국껍질이에요. 국껍질. 국껍질. 그러니까 껍질 정리의 껍질은 국껍질이다. 그러니까 공이 있는데 공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고 바깥쪽 이 껍질에만 질량이 있는 겁니다. 속은 비어 있는 그런 공 껍질의 물체가 그 공 껍질 바깥에 있는 또 다른 물체 외부의 입자. 그죠? 그래서 공 전체의 질량이 m인데 그게 이제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는 중심이에요. 중심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요거 이제 과장되게 그린 거고 점 질량이 되겠죠. 질량이 m인 점 입자. 그런 입자가 있을 때 이 공이 입자를 끌어당기는 그 힘의 크기에 관해서 껍질 정리로 이제 결과를 알려진 겁니다. 결과가. 요거는 유도를 하려면 조금 어려운 적분을 해야 돼요. 뭐 적분이 손으로 못 푸는 그런 적분은 아니고 손으로 풀 수 있는데 치환 관계를 이제 조금 잘 따져봐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는 다루지 않고 역학, 전공 역학으로 들어가면 다루게 됩니다. 또는 이제 가우스 법칙이다 해가지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전자기하학에서 배우는 그런 법칙으로도 이제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건 여기서는 일반 물리에서는 중력의 껍질 정리의 결과를 기억하자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말고는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과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제 결과가 뭐냐? 이러한 그 국껍질이 중심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입자를 끌어당기는 힘. 그럼 방향은 당연히 끌어당기는데 그 방향이 중심하고 중심을 잇는 중심하고 입자를 잇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끌어당길 거고 얘도 끌어당길 거고 모든 점이 다 끌어당길 건데 그 결과는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그 방향이다 하는 겁니다.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크기는 바로 모든 질량이 중심에 모여서 입자가 됐을 때에 당기는 힘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G에 M1, M2, M1 대신에 대문자 M이 들어가고 모든 질량이 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R이 실제는 이제 R이 다 다르죠. 요 점이 끌어당길 때는 요게 R이 될 거고 얘가 끌어당길 때는 얘가 R이 되고 이런 점이 끌어당길 때는 얘가 R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합한 결과가 보니까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요 R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R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데 이 결과가 모든 질량이 어떻게 돼요? 모든 질량이 중심으로 다 이게 짜부되는 거예요. 모든 질량이 중심으로 다 몰려가지고 중심에 대문자 M짜리 질량 하나가 놓여 있을 때 이 두 점질량 사이에 중력의 힘이랑 경우가 똑같다 하는 겁니다. 예, 요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얼핏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질량 요소들로 다 나눠서 얘네들이 당기는 중력을 다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칭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당긴다 그러면 건너편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 당기는 힘하고 이 당기는 힘은 수직성분은 상쇄되고 이 당기는 쪽만 남죠. 나란한 방향.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면 항상 이 중심 방향을 향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크기에 관해서는 이걸 다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적분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느낌상 굽껍질이 하나의 입자가 아니고 여러 개의 입자들로 이루어져서 굽껍질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요 공식을 적용하려면 요건 입자만의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입자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굽껍질을 그 입자들로 잘라야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들로 자른 다음에 각각의 입자들이 당기는 힘의 크기에다가 저 공식을 대입하는데 그걸 다 벡터적으로 더할 때 적분해서 더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간단하게 모든 질량이 중심에 모여서 당기는 거랑 똑같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굽껍질의 경우에 이제 껍질 정리가 정의가 된 건데 요것이 균일한 구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균일한 구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공이 이 안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데 이러한 꽉 차 있는 공의 경우는 얘네들을 이 구형 이 대칭이 굽껍질이라는 대칭이 중요해요.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질량 분포가 굽껍질로 계속 유지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꽉 찬 공을 이런 껍질들로 굽껍질로 나누자 이겁니다. 이렇게 이런 껍질, 이런 껍질, 이런 껍질들로 두께가 매우 얇은 껍질들로 다 이게 나눌 수가 있죠. 양파 껍질 벗기듯이 그죠? 그래서 이 바깥쪽 껍질이 당기는 힘, 그 다음 껍질이 당기는 힘, 그 다음 껍질이 당기는 힘들을 다 조사해 보면 모든 껍질이 다 어떻게 당긴다? 중심에 모여서 당겨요. 질량이 중심에 모여서 입자처럼 당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여기 모이고 얘도 모이고 그래서 모든 이렇게 속에 꽉 차 있는 구를 굽껍질로 나눴을 때 모든 굽껍질의 중심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껍질들이 모여서 당기는 중심의 위치가 같으니까 결국엔 뭐가 돼요? 이 전체 질량이 다 요 중심에 모여서 당기는 거랑 똑같다가 되는 거고 그 형태는 이 형태랑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꽉 차 있는 구가 됐건 아니면 속은 비어 있고 바깥에만 질량이 있는 굽껍질이 됐건 이 굽껍질의 외부에 있는 질량을 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이 모든 질량이 중심에 모여서 당기는 입자가 돼서 당기는 그 힘의 크기랑 같다 하는 것이 껍질 정리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